자, 안녕하십니까. 우리 지난 시간에 정책 보고서를 이제 교육정책 계획 보고서죠. 교육정책 비교에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추진 배경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소위 이제 기획력을 평가하는 이제 교육정책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사실은 뭐 잘 작성했느냐, 못 작성했느냐, 뭐 이걸 갖고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교육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청, 시도교육청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물론 다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경험이 이제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기획정책 보고서가 보고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획력을 평가하는 아주 가장 어떤 그 전형적인 어떤 그런 보고서 작성 어떤 전형이 되고 있어요.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획력을 평가하는 가장 어떤 그 평가 툴로서 뭐라 표준이라고 할까요?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기획정책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시험장마다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마다 약간씩 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. 시간 제한이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3-4시간 주는 데도 있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뭐 1시간 반 전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다가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뭐 물론 좀 오래된 곳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워드로 작성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워드로 작성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양식, 포맷이 주어집니다.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수기로 작성을 할 때는 글자라든가 이런 거를 뭐 조절을 좀 하다 보니까 마치 분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소위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획력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책기획 보고서를 하죠. 정책기획 보고서 작성을 해서 기획력을 평가한다. 그럴 경우에는 소위 워드로 작성을 하고 기본 포맷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안에서 제한된 분량 안에서 작성을 해야 되고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부나 또 시도교육청의 기본 계획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은 좀 방대하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. 시험장 가시면은 대부분 기본 계획 정도는 다 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그 세부 추진 계획이라고 하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획 안에 들어가야 될 각종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사실은 수험자분들이 열의 여덟은 대부분 좀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. 지식적인 측면에서.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위 이제 평가를 잘 받아서 통과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하고는 좀 갈리죠. 대부분은 이제 통과를 못 하시고 일부만 통과를 하시는데 그 일부 통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내용을 뭐 물론 많이 보셨겠죠. 대부분 열심히 보시고 작성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과 자기가 썼던 내용과의 어떤 그 비교를 해봐서 자,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? 안심을 하고 열심히 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이런 틀에 갇혀진 상태에서 단순 암기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그건 꼭 아셔야 돼요. 기획력을 평가하는 거고 사실은 또 오랫동안 이 기획안이죠. 이런 어떤 그 소위 계획서들을 오랫동안 이제 보아와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기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지 많은 내용을 암기를 해서 그 적은 분량에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굉장히 분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 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는 거는요. 물론 시도교육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6장 이상을 이렇게 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. 보면은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4페이지까지 하다가 작년에 또 3페이지로 좀 줄었어요. 줄고 한 페이지는 또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그래서 한 페이지 작성에 대해서 또 별도로 이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소위 기획정책 보고서를 좀 읽고 분석해서 이거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느냐, 이제 이런 어떤 능력을 보겠다는 거지.
어떤 내용을 암기를 해서 많은 내용을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급한 마음에 그동안 봤던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암기를 많이 하시고 그 암기했던 내용을 바로 그냥 자료를 받자마자 문제지를 받자마자 바로 작성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, 사실은. 자, 그런데 대부분 이제 좀 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획 그 정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기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때 그 포커스가 뭐냐면 주어진 자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주어진 자료에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이 나왔다. 지금 제가 이제 사교육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 텐데 사교육이 나오던 뭐 학교 폭력이 나오던 다문화가 어떤 주제가 나오든 간에 그 한 가지의 키워드만 갖고 본인이 그래 한번 봤던 적이 있어.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렇게 작성할 거야. 그래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어떤 그 내용들을 기본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바로 작성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컨텐츠의 어떤 아이디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, 사실은.